열정이 넘쳐.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뭐 사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본명이 이정열. 네, 맞아요. 네, 그 그대로 거꾸로 한 거예요.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재개발이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어떨까요? 뭐 기본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그 주택이 노후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재개발이에요. 한번 이게 어디 뭐 재개발 구역에 가다 보면 도로도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은 한 30년, 40년 된 주택들과 그 빌라들 이런 게 이게 빼곡하게 차 있는 거죠. 주거 환경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결국엔 그거를 이제 딱 밀어서 새롭게 이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굳이 재개발을 관심 갖고 여기에 좀 공부를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재개발이 괜찮은 거는 네.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버리면 네.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돼요.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파냐면 입주하고 등기 날 때까지. 근데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게 상대적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규제가 덜하다. 네,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구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입주하고 등기 날 때까지 전매가 제한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들 있죠. 그렇죠. 거기는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나마 규제의 그림자가 덜한 그렇죠. 재개발이 네.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금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는 이제 중과가 되잖아요. 네. 2주택이면 10%, 3주택 이상이면 20%. 근데 입주권,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그게 주택이 아니라 이제 권리잖아요. 네. 권리는 중과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가세를 이렇게 팔 수가 있단 말이죠. 한 세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약간 갭투자를 하든 이런 그렇죠. 게 있는데 그런 아파트라는 대안이 있는데 일단 그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다. 네. 음마 아파트가 뭐 전용 76제곱미터의 가격이 되게 네. 한 17억, 18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세는 얼마냐면 4억, 5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투자금이 거의 한 12억, 13억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돈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 재건축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내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빌라, 주택, 그다음에 뭐 나대지, 뭐 도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금 사정에 맞게끔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단 재개발의 어려움은 뭐냐면 사업 진행이 깔끔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리스크를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좀 리스크를 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네. 출구 전략에 맞는 물건들을 사고 나중에 잘 되면 정말로 좋은 거고요.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출구 전략을 써서 나오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럴 때 좀 현명하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 네, 그게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추진위에서 이제 조합 설립 될랑말랑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반대로 그 투자 수익은 굉장히 또 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산다. 근데 보세요. 그 구역 내에 원룸, 반지하 빌라 이런 것들이 재개발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그거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어. 근데 저는 그 재개발 투자 처음에 할 때 그런 거 잘못 사가지고 지금 11년째 못 팔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출구 전략의 최대 리스크 하나가 오케이 판단 섰어. 이건 던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안 사. 네.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살 때부터 네. 팔릴 만한 거를 사면 되죠. 팔릴 만한 거. 네. 그럼 혹시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네. 그러면 빌라를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단계는 되는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빌라를 사더라도 그러면 이 빌라,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된 빌라를 그리고 방 사이즈도 중요해요. 이게 적어도 전용 면적, 빌라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5평 한 이상 되는 것들 있죠. 네. 그러면 보통 방 3개에 거실 하나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 4인 가족이 넓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가격이 맞으면 팔려요. 그러면 내가 샀을 때 가격대로는 못 팔겠지만 거기서 가격을 낮추면 팔리거든요. 그럼 그런 걸 사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면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역에는 빌라도 있고 근데 저기 아파트 한 4동 뭐 4~5동짜리 조그만한 5층짜리 아파트도 구역에 껴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죠. 네. 그러면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해제돼요. 근데 아파트는 독립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빌라보단 조금 더 높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죠. 골목 안쪽에 있는 집들이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사면 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요. 나중에 재개발 해제되면. 그러면 사도집을 사는 것보다는 공도에 붙어 있는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그 공도집을 사면 재개발이 해제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냐면 빌라 업자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자, 한번 지어보실까요?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빌라 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이 해제돼서 더 비싸게 또 팔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재개발 구역 안에도 물건이 많잖아요. 네. 뭐저 뚜껑이나 뭐 도로부터 뭐 제일 큰 게 아마 뭐 단독주택 내지는 그 뭐 도로에 있는 뭐 상가 건물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빌라예요. 제일 적게 들어가는. 네, 제일 적게. 왜 그러냐면 빌라가 전세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적게 들어가고 이게 뭐 그 근린 상가 진짜 통으로 다 상가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위치도 좋잖아요. 도로변에 붙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매매가는 엄청 비싸요. 근데 대지가 한 20평,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들 있죠. 막 1, 2층짜리 이런 주택들이 이제 빌라 그 다음에 좀 많이 팔려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 이제 무허가 건축물 뚜껑이라고 하는 거. 뚜껑. 그러니까 시유지 위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무허가 건축물.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합은 자격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무허가인데? 예. 무허가인데 왜 있어요? 일단 기준이 있어요. 기존만 충족을 하면 일정 기준을 예, 추적하면 입주권 자격을 줘요. 어.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시도별로 달라요. 면적 기준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음. 이상이면은 입주권 자격이 있고요. 근데 90제곱미터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 9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근데 조건이 붙어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황하고 지목이 도로면 안 돼요. 그 대개 보면 지목은 대지인데 현황상 도로. 그걸 사도라고 하잖아요. 네, 사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자격이 있는데 네. 지목 도로, 현황 도로면 없어요. 없어요. 이번 시간에 2019년은 재개발 투자의 시대인가? 결론은 투자의 시대는 맞다. 그렇죠. 열정이 넘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